인명에 사주에 우리는 임수와 병화가 없으면 자기가 미래에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다. 이거를 해석할 때 뭐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과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 기회가, 알게 될 기회가 오는 거니까 지금 목적을 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 항상 같이 해야 돼요. 당신은 목적이 없고 뭐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기회가 오게 되면은 당신이 목적이 그때 생길 거니까 지금 정하지 마셔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될까 긍정적인 사람이 될까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사주에 병화나 임수가 없다고 해서 목적이 없으시네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정체성이 아주 불량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건지, 임수병화가 앞으로 이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올 거니까 그때 목적을 정하시고 지금은 무작정 막연하게나마 출발해 보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와 어떤 게 더 좋을 건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후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또 천간에는,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란 건 임수나 병화가 없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임수나 병화가 천간에 없으면 없을 무자를 써서 무라 그래요. 무. 왜 무라고 하느냐 그러면, 천간에 임수 병화가 없는 것은 미래에 뭐를 해야 될지 목적이 없는 것이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수병화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목적이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미래에 내가 뭐가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미래의 정신적인 목적이 임수병화인 거예요. 이 정신적 의미를 나타내는 게 임수병화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 의미를 인식하는 게 무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자는 항상 천간에 있기를 권장을 한다. 지지에 있으면 써먹지 못한다. 반드시 천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딱 잘라서 천간에 있기를 권장하는 거예요. 임수병화 무토는. 만약에 임수병화는 없고 무토만 천간에 있다면은 이 사람은 목적은 없는데 그 목적이 뭔지를 알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행동이 이 사람에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알려고 하는 어떤 그 정신세계가 꿈틀거리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고민 없이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좋다 나쁘다로 해석을 하려는 습관이 명리학에 있는데 그냥 어떠하다라고, 그러하다라고 해석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여기에 길흉이라는 개념은 넣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천간에 있어야 될 것들은 임수, 병화, 무토, 그리고 세 개가 다 없는 거가 이제 무라고 해요. 세 개가 다 없으면 무라고 해요. 이 없는 것도 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임수 병화가 없다, 임수가 없다, 병화가 없다, 무토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토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토질이라고 했죠. 토질. 토질이라고 하는 이 기토에서는 개수라고 하는 습기와 정화라고 하는 조한 기운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병화의 뜨거운 기운을 무토가 먹으면서, 그렇죠? 조한 기운인 정화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기토를 통해서, 그리고 차가운 기운인 임수를 무토가 머금어서 습한 기운인 계수를 기토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기토는 뭐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토해내는 질적 기운이라는 거죠. 질적 기운. 질적 기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토는 상대적으로 그냥 기가 되는 거죠. 기적인 기운이 되는 것이고, 기토는 질적인 질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만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토는 항상 지장간에 있기를 권장한다. 명리학 용어로는 인원이라고 하죠. 인원. 천원, 지원, 인원 하는데 지장간이니까 인원에 있기를 권장한다. 그래서 무토와 기토가 합해서 기와 질이 되었고, 거기에서 백물지상이라고 하는 만물과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과 인간들이 커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커가는 과정 속에는 배우는 과정, 배우고 익힌 것을 쓰는 과정, 그리고 그러니까 정신이 지식이 되는 과정이 들어있다는 거죠. 천간에 있는 정신들이 지지로 와가지고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지장간에서 기토와 계수가 만나서 간목이 아니라 을목을 생산한다거나, 기토와 정화가 만나서 경금이 아니라 신금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주가 그렇게 생긴 사주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배우고 익힌 거를 쓰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과 신금은 쓰는 과정, 활용하는 과정이니까, 계수와 기토가 만나서 간목을 일으키라고 하는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기토와 계수가 만나서 활용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쓰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지장간에 있어야 돼요. 또 임수와 병화가 무토를 만나서 정신과 지식이 되었다면은, 기토가 정화를 만난다는 것은 물질과 육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개발하든지 외부에 있는 환경을 개발한다는 의미가 기토와 정화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면 기토와 정화가 만나서 경금을 나오게 하는데, 이 기토와 정화가 만나서 경금이 나오면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금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기도 하고 결과예요. 정화와 기토가 만나서 신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익힌 것을 활용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에 있는 건 항상 과정을 밟는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을 밟는 것이고, 천간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개발하고 출산하는 수고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금은 없고 나는 사주에 신금밖에 없으면 안 배워도 써요? 안 배우고 쓰는 게 아니라 개발 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쓰는 과정을 배운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랬죠? 쓸 걸 배운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돼요. 신금이나 을목이 계수와 기토가 만나서 을목을 만들어내거나 기토와 정화가 만나서 신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쓸 거를 배운다는 사고방식을 가지셔라. 이건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해당사항이 있고, 누구한테나 누구의 사주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손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절적인 이치를 넣어야 돼요. 사계절, 춘하추동, 이 상생상극을 춘하추동 사계절로 나누어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춘하추동이라고 하는 기준은 항상 2분 2지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사입이라고 해서 넣게 되는데, 사입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지, 하지, 춘분, 추분이 사계절의 경계선이지,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라고 하는 만물이 나오는 시기가 계절의 경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출생 과정인데,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그렇죠? 초년, 중년, 장년, 말년, 노년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남겨야죠. 그리고 유지를 하려면 오랫동안 유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우리의 수고로 어려움이 반드시 동반되는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뭔가 출산이라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수원과 인하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계수가, 금이 계수를 생하고 목이 정화를 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 능력을 오랫동안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금생수, 그렇죠? 계수를 생해야 되고, 목이 정화를 생해서 인하를 해야만이 오랫동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원과 인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금과 목은, 금과 수를 생해주는 금, 그리고 정화를 생해주는 목은 반드시 천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암장에 있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밟는 것이고, 천간에 있으면 수원과 인하로 쓰이는 것이에요. 오래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이 암장에 있으면 과정이고 자꾸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자꾸 하는 겁니다. 목이 천간에 있으면 인하로 본다. 그러니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중의 간목과 천간의 간목이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중의 간목은 개발 과정 중에 걸려 있는 것이고, 천간의 간목은 오랫동안 가게 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인 거예요. 이 모두를 다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판단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능력의 편차를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좋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데, 능력이 향상이 되려면은,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것은 화급금으로 본다고 했죠. 또 능력이 잘못되는 것을 다시 조정하고 다시 보정해 갖고 다시 쓰는 거는 금극목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화급금 하는 것은 요 천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간에. 만약에 정화가 천간에 있는 것은 재련을 하는 용도세요. 그런데 정화가 암장에 있는 것은 개발하는 기운일 뿐인 거예요. 천간에 있는 병화나 정화가 어디에 있는 금을 화급금 하는가? 천간에 있으면 수원을 하는 것이고, 지장간에 있으면은 그러한 과정을 밟는 것이다. 어떠한 편차를 만들어 갖고 능력을 더 크게 만드느냐의 어떤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상보라고 하는 금극목도 똑같은 거예요. 금극목 속에는 우리가 벽갑이라는 게 있죠. 경금이 간목을 상극하는 벽갑이라는 것이 있고,
절지라는 게 있어요. 심금이 을목을 상극하는 절지라는 게 있고, 또 경금이 간목을 상극하는 간벌이라는 게 있어요. 간벌이라는 게 있고, 신금이 을목을 상극하는 벽조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계절마다 다르죠. 이름도 다르고 쓰이는 용도가 달라요. 근데 이것들이 암장에 있느냐 정간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지만 그래도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발생하는 게 금극목이세요. 금극목의 능력이 제일 좋은 거예요. 신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직업적 능력이나 실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이 화극금이고, 그 다음이 수원과 인한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수원과 인하, 화극금, 그리고 금극목,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자기 능력을 더 크게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출생이라는 과정은 누구나가 다 보편타당하게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데,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세요.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주 정간에 일단은 금이나 목이나 화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역할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정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수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괴수가 있어야 수원을 하는 거죠. 정간에 경신금은 있는데 괴수가 없으면 수원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장간에 괴수가 없으면 수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야 천년세월 동안, 만년세월 동안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고, 거기에 따르는 노력은 하질 않아요. 공부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름은 남기고 싶은데 노력은 하지 않는다. 내가 뭐가 되고 싶긴 한데 거기에 따른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정간에 이렇게 금이 있다. 금이 있는데 내가 수원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밑에 지지에다가는 지지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유축이라고 하는 금이 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금생수라고 하는 수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신유수를 경신금이 근을 하고 있다면은 이 정간에 있는 이 금은 수원을 하는 게 아니고 금극목을 하는 거죠. 금극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갑을 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금생수, 신금을 파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수원이 아닌 거예요. 수원을 하는 근과 금극목을 하는 근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구분을 반드시 하도록 하세요. 정간에 그리고 이제 병정화가 있는데, 만약에 금이 없다면은 내가 능력을 크게 만들고 싶기는 한데 금이 암장에도 없다. 그러면은 그러한 과정도 안 겪고, 정간에도 금이 없다. 그러면 오래 가도록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크게 만들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행위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천간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주 8자를 뽑아놓고 나면 그 8자를 다 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천간에 노는 것들이 생각보다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사주를 보면은 노는 모형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사주를 보면은 달라 보여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헷갈려서 못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출발은 월령서부터 하시고 월령 중에서도 사령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십시오. 천간에 임수병화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임수병화가 없으면 목적이 없다. 임수병화가 있으면 목적이 있다. 병화가 있으면 지식적 성취를 통해서 지위와 계급을 높이겠다는 어떤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천간에 임수가 있으면 만물을 다루고 이렇게 또 이렇게 유통하는 기술적 성취, 유통적 성취를 통해서 그러한 문화까지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경금을 키워 가지고 신금까지 가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들이 천간에 임수병화가 있으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그러한 것들을 단계별로 알 수 있느냐? 알려면 무토가 있어야 돼요. 무토가 없으면 임수병화가 있어서 목적이라는 것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인식은 잘 못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 목적에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토가 없으면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수병화가 지장간에 있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천간에 없으면은 지장간에서 찾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자와 오, 그러니까 육음과 육양에서만 찾는데, 병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오월생, 사오월생은 병화가 없어도 병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수가 없는 분은 해자월생이면은 임수가 없어도 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가 있는 거는 천간에 있는 것과 지지에 있는 거는 그 대신에 차원은 달라요. 있기는 있는 거지만 천간에 있는 것과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천간에 있는 것들은 총괄적인 요소고 전부를 다 아는 요소인데, 지지에서 이제 사오에서 병화를 찾거나 해자에서 임수를 찾는 경우는 지장간에 있는 어떤 이러한 것들은 전부를 총괄하는 건 아니세요. 한 부분만 총괄하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이게 전국적이 되거나 세계적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공부를 한 것은 출생이라는 개념과 출산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 천간에 임병무가 없거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거나 기운이 되는 임수, 병화, 무토가 없으면 없을 무자 써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병화가 무토를 만나거나 임수가 무토를 만나서, 병화가 무토를 만나서 기토를 통해서 정화를 내고요. 임수가 무토를 만나서 기토를 통해서 계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와 계수가 간목을 생산하고 기토와 정화가 경금을 생산하는데, 그 과정이 출산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출생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출생. 누구나가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남기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뭔가
이름을 남기든 생산물을 남기든 뭔가를 남기는 사람은 출산이라는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출산이라는 과정은 수원과 인하라는 과정이 있고, 화극금이라고 하는 과정도 병화가 화극금 하는 과정, 정화가 화극금 하는 과정이 있다. 병화가 화극금을 하는 것은 수원을 하는 것이고, 수원을 하는 금을 화극금 하는 것이고, 정화가 경금과 신금을 재련하는 것은 수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주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 그러니까 수원을 상극하느냐, 화극금 하느냐, 아니면은 물건을 상극하느냐, 외부를 개발하는 거냐, 그렇죠? 몸을 개발하는 거냐, 기술적인 것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금극목이라고 하는 상보작용은 경금이 갑을목을 혹은 신금이 갑을목을 금극목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받는 것이냐, 이걸 이제 오늘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지의 근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천간에 있으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수원과 인하, 재령과 단령, 금극목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천간에 있는 오행이 반드시 지지의 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먼저 수원을 하려고 하면은 천간에 경신금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지지의 사유축의 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천간에 있는 경신금이 신유술의 근을 한다면은 이거는 벽갑을 하는 것이거나 도세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쓰임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다 얘기예요. 신유술이다 그러면 쓰임이 춘하절이 아니고 가을로 가버린다는 거죠. 쓰임 자체가. 그리고 인하라고 하는 것도 정화가 목의 상생을 이끄는 게 있고 목이 정화를 상생하는 게 있어요. 정화가 목의 상생을 받는 게 있고 목의 상생을 유도해서 받는 게 있고 목이 정화를 상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하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목의 상생을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생활을 해서 자기가 능력을 만들어서 금을 재련함으로, 그렇죠? 기술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역할을 하는데, 갑을목이 정화를 이렇게 생하는 것은 인정이라고 해요. 인화가 있고 인정이 있어요. 이 인정이라는 게 있고요, 인화라는 게 있어요. 끌린 자인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목이 화를 생하는 거고요. 인화라고 하는 거는 화가 목을 생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차이가 이제 무슨 차이냐 그러면은, 인정을 하려면은 화의 근은 사오미의 근을 해야 돼요. 사오미의 근을 해야 되고, 인화를 하려고 하면은 화의 근은 인노술의 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금으로 재련을 하고자 하는 그렇죠? 하극금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이라고 해서 목이 화를 생하는 것은 사오미의 화가 근을 하고 있다면은 인정까지는 가지 않고 연구 개발까지만 가요. 연구 능력이 생기는 것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을 재련하는 과정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병화가 경신금을 단련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지의 사오미라고 하는 근을 봐야지, 만약에 병화가 지지의 인호술이라고 하는데 근을 하게 되면은 이 병화는 지위나 계급을 선호하기보다는 시장에 개입을 해서 어떤
지위나 어떤 이런 계급보다가는 부를 추구해요. 수요와 공급 같은 분야에서 시장 진출을 추구해요. 거기에서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게 된다고요. 단련의 원래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정화가 금을 재련한다는 것은 기술적 능력을 상승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정화는 반드시 인호술의 근을 해야 가능해요. 만약에 정화가 사오미의 근을 한다 그러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련까지 가느냐, 그래 금을 재련하는 것까지 그 과정까지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인정해서, 그러니까 목이 정화를 생하는 것에서 끝나느냐의 차이를 사오미의 근을 했느냐 인호술의 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